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건 취임 이래 처음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무대응 입장을 유지했지만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했고 이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숙박과 공식 만찬 등 체류 기간의 비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속실장의 진술대로 1억 원을 달러로 방미 직전 전달했다면 사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공적인 용도라면 청와대 특활비나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정원 돈을 끌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을 챙기는 제1부속실장이 부인과 가족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은 커집니다. 당시 미국 방문에는 이 전 대통령 부부와 딸도 동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명품 가방 구입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입니다. 이 경우 특활비 사적 유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에게 팩스로 보낸 문서입니다.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이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는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 사건 후 319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서명란을 보면 김 씨가 MBD, 즉 이 전 대통령을 대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김백준 씨는 다른 BBK 투자 피해 회사를 찾아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자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명박을 대신하고 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지 않느냐. 현재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2004년 다스와 다른 BBK 투자 피해자들이 공동 법적 대응을 합의한 문서를 보면 공동 서명자 중 김백준 씨 이름 아래 역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건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공개된 문건들이어서 140억 투자금 상환을 주도한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씨의 골목 성명에 준하는 문재인 정부 까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토론할 때 홍준표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감정이 치밀어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보세요. 네. 바로 딱 그 느낌이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표현이 갖는 상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지금까지 되어왔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마음을 사실 어떻게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서 살아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같이 그 친구이자 동료로서 일을 함께 했고 또 정치적 동지로서도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수습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제일 첫 번째 변호사로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촘촘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런 분이 느끼는 그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좀 가늠하기는 힘드네요. 네,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생방으로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때 당시 좀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 입장 발표가 진짜 한 몇 문장 딱 읽고 그냥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데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그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 평소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분노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인의 언어로 말하면 니들 다 뒤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다고 청와대가 검찰에 이민국 바로 조져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핵심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이 갖는 사회적 위치상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예요. 법질서 수호자예요. 대통령은 원래. 네. 전직이라고 다를 건 사실 없어요. 그거 하라고 경호도 해주고 전직 대통령 예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이 이걸 정치보복이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기는 또 보복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지가 이명박이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으면 이제 앞으로 책임지면 되죠. 이제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큰 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도 있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진짜 이 개새끼 씨발 이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어쩜 그래도 여기 잘 지냐? 부러워 씨발. 그래도 이제 지가 지 입으로 뱉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지가 책임지면 돼요. 완전 딱 그거랑 판박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골목에서 발표했던 성명이나 박근혜가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 했던 그 성명 보도 기자회견이나 판박이 같아요. 딱 세 글자를 줄이면 그거죠. 좆됐다. 그거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야.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초법적인 게 들어있어요. 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니들이 정치 보복하는 거지. 그들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바뀐 거냐면 청와대라고 해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여준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검찰이 완고하게 뭘 안 해. 꼭 해야 되는 수사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다고 기억이 하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 명백히 불법인데 검찰이 먼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거를 지금 이명박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서 자기만을 털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직원들을 이명박이 참여정부 때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고소하게끔 청와대에서 직접 푸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지랄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은 민심으로만 보면 이명박이 일방적인 패배일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골목 성명처럼 한번 탁 쳐줬으니까
언론들이 설레발 치면서 계속 이제 출렁출렁 할 거예요.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당분간 이명박과 국민들과의 대판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것도 금방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말 어떤 표현대로 하면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찍 소리 낸 거죠.